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뭐 이제 인젝티브, 서젝티브, 바이젝티브, 디멘션 티오렘, 그 다음에 뭐 리니어 맵도 배웠어요. 저희가 리니어 맵의 정의는 뭐였죠? 리니어 맵 L이 V에서 W로 간다는 거는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V1과 V2가 벡터 공간 V 원소일 때 L의 V1 플러스 V2가 L의 V1 더하기 L의 V2가 된다는 말이었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실수 R과 벡터 V에 대해서 L, RV가 R의 LV가 된다는 말이었죠. 이게 이제 벡터 공간 사이 함수였어요. 벡터 공간 사이에서 함수라고 부를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더하기랑 상수곱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 보존하는 건 사실 이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인젝티브이면은 모노몰피즘이라 불렀고, 서젝티브이면은 에피몰피즘이라 불렀고, 두 개 다면은 바이젝티브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바이젝티브가 아니라 아이소몰피즘이라 불렀어요. 말이 왜 이렇게 혼났지? 아이소몰피즘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V에서 V로 가는 자기 자신을 관통하는 함수는 심지어 오토몰피즘이라 불렀어요. 기억이 나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씩 어려운 얘기들을 할 거예요.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할 건데, 우리가 베이시스 익스텐션 티어렘을 배웠죠. 뭐 깊게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웠어요. 베이시스 익스텐션 티어렘 뭐였죠? 부분 공간에서 말 그대로 베이시스를 익스텐션하는 정리예요. W가 V의 서브스페이스라 쳐봐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 오브 W가 V1부터 VR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V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BW 합집합 무언가, 이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무언가 이거는 VR 플러스 1, VR 플러스 2, 땡땡땡, VN 이렇게 된다는 말이었어요. 이런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는 게 베이시스 익스텐션 티어렘이었어요. 자, 이거랑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되게 헷갈렸었는데, 이게 베이시스 익스텐션 티어렘이랑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리니어 익스텐션 티어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리 하나들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살펴봅시다. L이 V에서 W로 가고 M이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맵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은 V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베이시스에 대해서가 아니라 베이시스 V1, Vn에 대해서 L의 V1이 M의 V1이고 L의 V2가 M의 V2고 땡땡땡 L의 Vn이 M의 Vn이라고 쳐봐요. 베이시스에서 값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L하고 M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왜 그럴까요? LV란 건 어떻게 돼요? 이미 V에 대해서 L에 A1 V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VN으로 쓸 수 있죠.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얘는 리니어 맵이라고 정의했어요. 리니어 맵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A1 L의 V1 더하기 A2 L의 V2 더하기 AN L의 VN이라고 할 수 있죠.
베이시스에서 값이 다 똑같은 요 조건을 사용하면은 베이시스에서 값이 다 똑같으니까 A1m의 V1 더하기 A2m의 V2 더하기 ANm의 VN이 되겠죠. 그럼 얘는 m의 A1 V1 더하기 AN VN이 되겠죠. 이건 뭐죠? MV죠. 그러니까 모든 V에서 다 똑같아요. 그럼 얘는 그냥 똑같은 거죠. 이 관찰은 뭘 의미합니까? 이 관찰은 뭘 의미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선형 사상은 아니죠. 베이시스에서 결정된다. 뭐 이거는 아이소모피즘이 아니라도 좋아요. 이 L과 M이 아이소모피즘이 아니라도 성립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의 선형사상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 두 개가 베이시스 값이 똑같으면은 그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벡터 스페이스 원소는 몇 개예요? 벡터 공간 V 원소는 항상 몇 개예요? 항상이 아니고 몇 개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한개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곱할 수 있으니까 무한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은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무한개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n차원이면 n개의 베이시스에서 함수값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무한개에서 유한개로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강력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돼요? 지금부터 조금씩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리니어 익스텐션 티어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를 적어볼게요. 뭐 이거 한국어로 말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선형 확장 정리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F가 그 전에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B가 V의 베이시스라 쳐봐요. W는 아무 벡터 공간이에요. 공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 하나를 고정. 뭐 이게 n차원이고 이게 m차원이라도 상관없어요. n이 m보다 커도 상관없고 m이 m보다 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f가 b에서 w인 함수라 쳐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저 n개의 원소를 여기 n개의 원소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리스트릭션 배웠죠? 기억나요? 부분 집합의 함수값을 이제 제한시키는 함수였어요. 기억나야 합니다.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L을 B에 리스트릭션 한 개 F인 리니어 맵 L이 항상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B는 그 F는 B에서 W로 가죠. 요게 V1부터 Vn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F V1은 W1이 될 거고 F Vn은 WN이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따 쳐봐요. 그러면은 LV1이 F의 V1이고 LV2가 F의 V2고 LVN이 F의 VN인 리니어 맵 L이 V에서 W로 가는 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은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쫄지 마요. 설명을 해줄게요. F라는 거는 B에서 W로 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F의 V1 플러스 V2는 어떻게 돼요? FV1 플러스 그럴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왜 그럴 리가 없어요? 차원이 다를 수 있겠죠.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B에서 정의됐잖아요. B 바깥에 있는 원소는 아무것도 몰라요. V1 플러스 V2가 B에 속해요? V에 속하죠.
기저와 벡터 공간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V1이 기저 아니에요? V1이 기저죠. V2도 기저죠. 네. 그럼 이 두 개는 더한 거 기저예요? 그럼 모르죠.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B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값이 우리 정의 non defined예요. no defined인가? 어쨌든 이해됩니까? non defined. 바깥에서 정의된 거예요, 함수 값이.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벡터 공간 사이 함수를 찾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리니어 맵으로 확장시키고 싶겠죠. 베이시스로부터. 우리 앞에 했던 관찰은 베이시스에서 결정된다는 상상의 베이시스 결정된다는 어떤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은 베이시스로부터 벡터 공간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은 F는 이런 거예요. 베이시스 B가 있으면은 V1부터 Vn까지 n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W라는 공간은 되게 커요. 이렇게 되게 커요. 되게 큰데 여기서 W1 이렇게 뭐 WN이 있는 거예요. 그럼 F라는 함수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점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벡터 공간 전체로. 그게 바로 요 말이에요. 전체 집합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한 번 더 해줄게요. 어떻게 확장시켜요?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확장시키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V가 A1 V1 더하기 A2 V2 더하기 AN VN이라 쳐봐요. 그러면은 LV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LV는 뭐예요? L에 A1 V1 더하기 AN VN이죠. 네. 그쵸? 근데 우린 얘가 선형사상이길 원하니까 얘를 정의하는데 A1의 F의 V1 더하기 A2의 F의 V2 더하기 AN의 F의 VN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맵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잘 이해 안 돼요? 갑자기 F가 되는 게 조금. 기저에서 함수값이 결정된다고 선형사상의 함수값이 결정된다고 얘기했죠. 앞에서 선형사상은 기저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저에서 함수값 정해준 거예요. F로 그 함수를 F로 정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저 값이 정해졌죠. 얘 리니어 맵인 거는 이게 A1 L V1 더하기 A2 L V2 더하기 AN L VN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어떻게 넘어가요? L B가 F라는 것 조건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 조건이 조금 복습도 안 돼서 조금 리스트릭션이 뭐냐면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V에서 V가 아니 V라면 벡터관일 것 같으니까 그냥 이미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막 이렇게 가겠죠. 네. 근데 여기 부분집합이 Z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Z를 이렇게 함수값을 보내는 거예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거를 F restriction Z라고 불러요. 더 작은 집합으로 그냥 함수값을 한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이 있는데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fx라 칠게요. 그러면은 f restriction q는 이 유리수 집합은 x제곱 단
x는 유리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조건이 붙는 함수라고 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 네네. 그럼 저게 베이시스에서의 함수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저게 L 디스트리뷰션 베이시스는 그러니까 단 V1은 베이시스여서 F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베이시스여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쌤이 이 명제를 얼마나 이해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질문이에요. 네네. 질문이 다시 뭐예요? 그러니까 F가 베이시스를 그냥 아무 개 W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해돼요? 나는 어떤 애를 보내는 함수인데 그 보내는 조건문에 기저만 보낼 거야. 그게 F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 집합으로 확장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확정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아니요. 이해 안 돼요? 어디부터 이해 안 돼요? 그냥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비해서 제가 따로 얘기해 줄게요. 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B라는 게 있고 얘를 V에 이렇게 인클루전을 해요. V에 그냥 그대로 넣어줘요. 그리고 B에서 W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V에서 W로 가는 함수 우리가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L에다가 인클루전을 한 게 F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런 것만 어서 들어봤다 그런 것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썼죠? 이제 되게 중요한 예시들 하나 볼 거예요. VI 프라임이란 걸 볼 거예요. 근데 이 정권 끝난 건가요? 정권? 네.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이그젬플들을 살펴볼 거예요. 네네. VI 프라임이란 걸 볼 건데요. 네. VI 프라임이란 거는 VI를 1로 보내요. if VJ라 할게요. J I가 J라면은 VJ가 0으로 가요. if I랑 J가 다르다면 이런 거예요. E1 스타의 E1은 1이에요. E1 스타의 E2는 0이에요. 이제 EI라 쓰는 거는 좌표가 첫 n번 i 번째 것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거예요. 표준 기저 벡터. 뭔지 알죠? EI의 E 스타의 3의 E2도 0이에요. E3 스타의 E3는 1이에요. 뭔지 알겠죠? 이거는 쉬운 예제죠. 얘는 뭐예요? 얘는 선행사상이에요? 선행사상이에요? 찍어봐요.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닐까요? 제가 지금 그냥 각 베이시스에서 VJ가 다 베이시스라 생각해봐요. 그럼 VJ에서 함수값만 정해졌죠. 리니어에 관한 성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리니어 익스텐션 띠어럼에 의해서 VI 스타를 전체 집합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VI 스타에다가 V라는 거는 VI 스타에다가 A1 V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I VI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VN인데 얘는 리니어 맵으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A1 VI 스타의 V1 더하기 A2 VI 스타의 V2 더하기 AN VI의 스타의 VN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VI, V1, VI, V2니까 다 날라가죠. 0으로. 뭐만 남아요?
AI에 VI 스타에 VI만 남으니까 AI만 남죠. 이거는 뭐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I 번째 개수를 찾아주는 함수예요. 이건 이해돼요? 얘가 제일 대표적인 예시예요. 오케이? 두 번째 예시. 이건 더 쉬워요. 이건 좀 많이 쉬워요. 자, R 세타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R 세타를 원점을 잠깐만 이렇게 집합으로 쓰면 이상하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선형 변환. 자,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 보여야 되고 선형 변환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돼. 이런 선형 변환 존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점을 기준으로 돌려요. 이렇게 돌렸다 쳐봐요. 그러면은 두 벡터를 같이 돌리나 같이 돌려서 더하나 더해서 같이 돌리나 똑같죠. 그 다음에 스케일해서 이렇게 스케일해서 더 돌려주나 아니면 돌려서 스케일하는 똑같죠. 그러니까 선형 변환 맞아요. 얘는 믿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선형 변환인 거 알았는데요. 우리가 리니어 익스텐션 띠어럼에 의해서 베이시스에서 값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렬 A를 생각해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건 잘하는 행렬이죠. 얘가 회전 행렬이잖아요. 그럼 얘의 베이시스 1, 0에 대해서 돌려봐요. 그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나오고 0, 1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 베이시스에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베이시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타만큼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세타만큼 회전하면은 여기에 1,0이었으면은 여기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여기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맞죠? 여기도 돌리면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베이시스에서 요거랑 정해졌어요. 하니까 R 세타의 E1과 R 세타의 E2가 A E1과 A E2와 똑같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1,0이라는 녀석을 세타만큼 돌리는 거나 0,1이라는 것을 세타만큼 돌리는 녀석은 이 회전 행렬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R 세타는 A가 되는 거예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게 심각한 표정이신데요. 근데 앞부분에 네. 저거 이제 F가 있잖아요. 네. F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L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저 F가 F는 베이시스를 W로 보내는 함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리니어 조건이 맵으로 없어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내도 돼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리니어 맵으로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다는 네. 거죠. 조건이 없어도 F가 베이시스를 어딘가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보내기만 하면은 그걸 그냥 선형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요. 그걸 익스텐션한 선형사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네. 이해되겠습니까? 네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예시를 살펴보면요. 예시 살펴보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S라는 거를 X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S의 A, B의 이렇게 씁시다. S의 A, B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A, B가 들어오면 뭐가 나와요? 불러봐요. 마이너스 B가 나오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얘도 똑같아요. S에 1,0을 X축에 대칭시키면 뭐예요? 1,0이죠.
S의 0,2를 X축에 대칭시키면 뭐예요? 0,9 마이너스. 그러니까 S는 뭐랑 대응돼요? 1, 0, 0, 마이너스 1과 대응돼요. 이런 예시가 있는 거예요. 얘도 잘 살펴보면요. 아니다. 얘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디멘션 V가 n이면은 n이고 디멘션 W가 n이면은 V랑 W는 아이소모픽했죠. 중에서 갑자기 살아났어요. 아이소모픽했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벡터 스페이스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예요. 디멘션 V가 n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정해봐요. n이라는 걸 가정해봐요. 그다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예요? 디멘션 F는 뭐 얼마예요? F의 n승은 얼마예요? n이죠. C가 됐든 R이 됐든 n일 거예요. 그러면은 V는 F의 n과 똑같죠. 저는 FN 갑자기 나오는데. F가 복소속은 실수. 아, 네. 네. 이해했어요. 실수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해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런 예제들을 배웠죠. 네네. 1,0,0이라는 녀석과 1이라는 녀석이 대응되고 0,1,1이라는 녀석은 0 더하기 t 더하기 t의 제곱이랑 대응됐죠. 네. 이런 예시가 기억나요? 우리 했던 거? 네. 우리가 왜 이거를 배웠을까요? 따로 배웠을까요? 둘 다 서로 이름 바꾸기의 성질이 있잖아요. 이 두 개, 그러니까 P2의 T랑 R3랑은 아이소모픽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얘들을 3차원 벡터원으로 놓고 3차원 벡터원에 대한 성질만 공부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행렬을 공부하고 싶으면 뭘 공부하면 돼요? P R4를 공부하면 되죠. 이해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름 바꾸기 있다는 사실이 이해는 했어요? 그 기억나요? 우리 이름 바꾸기에 있다는 성질이 있었는데 그 이름 바꾸기란 거는 이제 벡터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R3랑 P2의 T가 아이소모픽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면은 R3를 공부하고 P2T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디멘션 V가 3인 벡터 공간을 공부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얘들이 성질을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벡터 공간으로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이해한대요? 근데 쟤는 알포인가요? A, B, C, D는? A, B, C는 알파죠. 변수가 4개니까. 행렬을 벡터 공간으로서 바라보고 싶으면 알파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알파는 당연히 행렬 곱이 없으니까 또 다른 성질들을 공부해야겠지만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아리송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땅한 예시가 없는데 이제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벡터 공간들을 이렇게 다 모아놔요. V1 벡터 공간 V1이 있고 V2가 있고 이렇게 사실 못 쓰는데 V3가 있고 이렇게 쭉 벡터 공간이 있어요. 무한히 있겠죠. 벡터 공간들을 얘들 각각을 하나하나 공부하려면 우리가 평생 끝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벡터 공간을 클래시피케이션해요. 얘는 뭐냐면은 벡터 공간은 디멘션으로 분류된다는 거거든요. 디멘션 V랑 디멘션 W가 같으면은 V랑 자꾸 이렇게 쓰는데 책의 노테이션을 따라서 V랑 W는 아이소모픽해요. 아이소모픽하면 이름 바꾸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되냐면은
A, B, C, D에 대응되겠죠. 근데 얘만 공부하면 얘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잘 이해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해했는데 네. 공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연구들 성질들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뭐 벡터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적이 있고 아니면은 뭐 벡터간 내적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사는 건 아니고 내적이 있고 뭐 벡터간에서 뭔가 상수급을 한다든지 더 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냥 A, B, C, D가 관점에서 생각하는 행렬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벡터 관점에서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벡터관을 볼 때만. 그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디멘션은 벡터 스페이스를 캐릭터라이즈하는 인바리언트였어요. 벡터공간 V의 디멘션이 성우쌤이 한 질문인데요. 디멘션은 1이면서 2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벡터공간이 디멘션이 1이에요. 그냥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동간 디멘션이 2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인바리언트예요. 불변량이에요. 근데 그 불변량으로부터 벡터공간을 다 분류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네, 이해됐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디멘션 티어렘 굉장히 이제 되게 예쁜 정리가 나와요. 네. 2차원이면서 1차원으로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X축, Y축에서 하나를 고정하면은 1차원으로도 매핑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를 고정한다는 거는 뭐예요? X, Y가 있으면 네. Y가 0이다 하면은 그냥 X라는 것과 매핑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미 그거는 벡터공간에서 그런 짓 안 하죠. 아, 벡터공간이 네. 고정하면 그거는 더 이상 그거는 2차원 벡터공간이 아닌 거죠. 아,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멘션 티어렘이 나옵니다. V가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일 때 이고 L이 V에서 W인 리니어 맵일 때 디멘션 V는 가는 쪽이에요. 시작하는 쪽이에요. 디멘션 커널 오브 L 더하기 디멘션 이미지 오브 L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스테이트먼트는 이해돼요? 증명은 기계가 합니다. 기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건 다른 말로 숙제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쓰면 돼요. 머릿속으로 하면 안 되고. 알겠죠? 네.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자, 그래서 디멘션 티어렘이 이런 거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뭐 응용은 그 다른 선행대서 책에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요 조건이 좀 강력합니다. 무한 차원이면 여기 성립 안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무한 차원이 성립 안 할 수도 있나? 뭐 어쨌든 무한 차원이 사실 좀 정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좀 더 고급진 언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유한 차원일 때만 이거는 성립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 놓으세요. 저도 확신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숙제고요. 랭크 티어렘을 또 살펴볼게요. 랭크 티어렘 같은 경우는 들어봤을 거예요. A의 랭크 이런 거 들어봤죠? A 랭크가 혹시 아는 사람? 그러니까 A의 랭크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기저 베이시스 더하기 널리티? 뭐의 베이시스, 뭐의 널리티? 그런 거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A의 네. 열 공간은 네. 베이시스 더하기 널리티. 뭐의 널리티요? A 널리티? 그런 정의 좀 처음 들어봐요. 혹시 알아요? 컬럼이나 로 베이시스
작은 거? 뭔지 알아요? 베이시스 개수 뭐의 베이시스 개수예요? 열공간의 베이시스 개수. 열 공간의 베이시스 개수? 세 뎁 중에 열 공간의 베이시스 개수가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그것도 엄밀한 정의는 아니에요. 원래 정의는 로우의 베이시스의 개수예요. 로우예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거는 컬럼의 베이시스 개수가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잘 정의가 돼요. 랭크라는 거는 컬럼으로 봐도 로우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네, 정사각형 아니라도 무조건 성립해요. 이게 랭크 디어렘입니다. 요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게 랭크 디어렘이에요. 신기하죠? 이거는 증명을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한번 해볼까요? 네. 신기하다. 자,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게요.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A의가 아니라 A의 디멘션 디어렘을 적용하면은 단 디멘션 오브 V는 n이라 쳐요. 맞아요? 그러면은 n이란 거는 디멘션 커널 오브 A 더하기 디멘션 이미지 오브 A죠. 이거는 받아들이는 우리가 여기 디멘션 디어렘에서 아는 성질이에요. 네. 맞아요? 이미지란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란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은 얘들을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한 게 요거죠. 맞아요? 얘들도 똑같이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한 게 요거죠. 얘들도 똑같이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한 게 요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이미지 A는 뭐예요? W의 부분 공간. 이미지 A는 컬럼 스페이스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열 컬럼들이 있었다 생각해 봐요. 네. 그러면은 얘를 곱해서 더할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얘들을 상수곱을 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원소를 상수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는 거죠. 그 다음 거랑. 잘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른쪽이 상수. 요게 상수곱인 거죠. 여기 스칼라들이에요. 개수들이에요. 개수들. 그죠. 개수들이기 때문에 그걸 곱해서 더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A는 컬럼 스페이스예요. 이해돼요? 저기 왼쪽에 큰 사각형이 이거라는 거죠. 왼쪽에 큰 스페이스. 사각형이 뭐가 그게 무슨 말이죠? 왼쪽에 큰 사각형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네, 그거. 이게 열공간인 거. 열공간이 아니라 이건 행렬이고요. 얘가 A인데 얘 이미지는 컬럼들을 이루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네. A는 네. 이해돼요? 아, 네네네. 아니. 컬럼 스페이스의 컬럼이 아니라. 네네네. 맞아요? 네네. 그 컬럼들의 선형 결합. 맞아요. 일차 결합인 거죠. 그 맞아요. 공간인 거죠.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잘못 지었다. 그럼 얘는 디멘션 커널 오브 A 더하기 디멘션 A의 컬럼 스페이스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예요? 디멘션 커널 오브 A 더하기 디멘션 A의 로우 스페이스 라는 거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고쌤이 말한 게 맞아요. 컬럼의 베이시스의 개수가 아니라
그 로우의 베이시스 개수가 아니라 컬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랭크의 정의는 컬럼의 베이시스 개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걸 연결하는 거. 네, 저 이걸 연결하는 거죠. 로우랑 똑같다고. 이것만 보이면 돼요. 요 두 개가 같다는 것만 보이면 되죠. 네. 아니, 여기서도 성립한다는 건 보이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요걸 살펴보려면은 AX가 0인 X들을 생각해야 되죠. 커널이 정의로부터.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뭐 지지급 뽑고 해서 얘를 로우 리듀스 에실론 폼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거 두 개 같죠? 네. 로우 리듀스 에실론 폼 만들어도 솔루션은 안 변했어. 솔루션 스페이스는 안 변했어요. 그러면은 R이 로우의 개수는 뭐예요? R이 랭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R이 디멘션은 얼마예요? R이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션. 랭크들 그러니까 로우 리듀스 에실론 폼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 앞에 뭔가 나올 수 있고 1이 하나 나오고 밑에 다 0이죠. 네. 그 다음 줄이 뭐 또 나올 수 있고 1이 하나 또 나와야 돼요. 네. 그다음 이렇게 되고 여기- 이번 친구는 0인 거죠.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섞였어요 지금. 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네. 롤 디스 에실론 폼 어쨌든 이런 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롤 디스 에실론 폼에서 얘를 살펴보면요. 얘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션 그건 1의 개수죠. 맞아요? 얘의 컬럼 스페이스 디멘션은 얼마예요? 똑같이 1의 개수죠. 그러니까 로우 디스 에실론 폼 자체는 로우 랭크랑 컬럼 랭크가 똑같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자 AX가 0이 되는 솔루션 스페이스의 디멘션 얘는 뭐랑 똑같아요? 얘는 뭐가 돼요? 똑같. 얘는 최초의 1, 얘들을 최초의 1이라 불러요. 네. 최초의 1을 갖지 않는 로우의 개수죠. 네. 맞아요? 최초의 1을 갖지 않는 로우의 개수란 건 뭐예요? 디멘션 오브 커널 A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AX 0이 되는 솔루션 스페이스 디멘션이 디멘션 오브 커널 A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최초의 1을 갖지 않는 로우의 개수라고 했어요. 저희를 맞죠. 자,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M이고 얘가 N이에요. 네. 그러면 컬럼들이 N개죠. 요게 요거랑 대응돼요. 네. 맞아요? 요거 하나 더 관찰을 해야 되는데 최초의 1을 갖지 않는 컬럼의 개수예요. 이건 이 두 개는 잘 이해가 돼요. 혹시 왜 그런지? 최초의 1을 갖지 않는 로우의 개수나 최초의 1을 갖지 않는 컬럼의 개수나 같을 수가 없구나.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로우가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네네. 저 말을 잘못한 거 저 잘못 적은 것 같아서 이 로우가 아니라 콜럼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해했어요. 요까지는 이해했어요. 이걸 보이고 싶어요. 네. 요게 여기서도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네. 그러면 AX가 0인 X들을 다 모아놓은 거나 RX가 0인 X를 다 모아놓은 건 로리스 에실론 폼에서 솔루션 스페이스 변하지 않았죠. 네. 얘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요런 꼴을 가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디멘션 오브 커널 A를 보기 위해서 AX가 0이 되는 솔루션 스페이스 디멘션을 살펴볼게요. 그럼 이 뒤에다가 무언가 곱해질 거잖아요. X.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솔루션 스페이스 여기 뭔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1과 곱해지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얘는 말이 안 되죠. 0이 나올 수 없죠. 우리 0을 볼 건데 AX는 0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말이 안 되죠. 얘가 1인데 얘가 0이 아니라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해줄게요. 아니